비가 그쳤다. 새벽 공기가 유리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그 공기를 갈라듯 민강유통 이사회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두가 숨을 멎은 채 그 문을 바라봤다. 그 문틈으로 천천히 한 남자가 들어섰다. 하얗게 센 머리, 여전히 단단한 어깨, 그가 걸을 때마다 바닥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민두식. 죽은 줄 알았던 그가 돌아왔다. 순간 이사회실 안이 폭풍처럼 요동쳤다.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채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탁 마른 소리와 함께 공기가 멈췄다. 아버지. 민경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죽었다고 생각했겠지. 두식의 목소리는 낮고 굵고 칼날 같았다. 날 없애려 했던 놈이 누군지도 알아. 하지만 난 살아 돌아왔어. 문태경이 두식 옆에 서 있었다. 그 옆엔 백설이. 그녀는 단단한 눈빛으로 경채를 바라봤다. 설혜 씨가 날 구했어. 두식의 말에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그의 시선이 경채를 향했다. 너였냐? 아버지, 전 그런 적 없어요. 전 그저.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쾅! 두식의 손이 경채의 뺨을 내리쳤다. 믿었던 자식인데.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이사회를 뒤엎고 아버지 없는 틈에 회장 자리를 노려. 아버지, 전 그냥 회사를 지키려고. 지키겠다고 날 팔아먹었냐? 그런 게 효녀야. 아버지, 당장 나가. 회사에서도 나가고 내 집에서도 나가. 죽을 때까지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경채의 무릎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사들은 고개를 떨구었다. 누구도 감히 그 장면을 말리지 못했다. 선재가 급히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다. 회장님, 그만하시죠. 경채 씨 지금 상태가. 내 입 다물어. 넌 더 큰 죄인이야. 회장님, 내 딸을 이용해서 이 회사에 기생했잖아. 내가 널 믿었던 게 죄였어. 두식의 분노는 불길처럼 치솟았다. 하지만 그 불길 속에서도 눈에 띄게 흔들리는 감정이 있었다. 그건 배신, 실망,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상처였다. 경채는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선재를 붙잡았다. 나 잘못한 걸까? 지금 말하지 마요. 병원 가야 해요.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 아니요.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그래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야. 그 눈빛 다시는 나를 보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어. 선재는 입술을 깨물며 경채를 업었다. 일어나요. 이대로 있으면 더 위험해요. 김선재 씨. 두식이 낮게 말했다. 이제 그 아이와 엮이지 마. 그건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뭐라고? 회장님이 어떤 죄를 지었든 저는 경채 씨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사회의 공기가 찢어질 듯 팽팽했다. 두식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 분노했지만 선재의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두려움 아닌 결의를 느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좋다. 책임져라. 그게 내 무덤이 될 테니. 선재는 경채를 업은 채 이사회실을 빠져나갔다. 뒤에서 이사들의 숨죽인 탄식이 이어졌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두식의 어깨가 무너졌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눈앞의 테이블 위에는 경채가 직접 서명했던 민강유통 회장 위임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 종이를 찢어버렸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설이가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그래도 딸이에요. 그래서 더 용서 못하지. 그 말 언젠간 후회할 거예요. 후회? 난 이미 후회할 일로 가득한 인간이야. 그의 눈이 붉게 젖었다. 그래서 자네한테 진 빚, 이제 갚을 거야. 무슨 빚을요? 당신 딸에게 한 짓, 그리고 당신 인생을 망가뜨린 죄. 그건 이제 필요 없어요. 아니, 필요해. 그래야 내 죄가 조금이라도 덜해지지. 두식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당신 딸을 그렇게 만든 세상, 그걸 만든 게 바로 나였어. 그럼 이제라도 바로 잡아요. 그래. 바로 잡겠다. 내 손으로, 내 죄로, 그리고 내 피로. 그 시각 병원 응급실. 경채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다. 의사들이 급히 달려왔다. 의식 잃었습니다. 머리 부딪힌 흔적 있어요. CT 준비해요. 피 좀 더 줘. 선재가 창백한 얼굴로 그 옆을 따라갔다.
경채씨, 눈 좀 떠봐요. 이봐요. 나 김선재예요. 당신 약속했잖아요. 다시 일어서겠다고. 그냥 눈만 한번 떠봐요. 제발.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의사가 나와 말했다. 환자 뇌에 충격이 심합니다. 아마 뇌진탕이에요. 뇌진탕이면 괜찮은 거죠? 아직 몰라요. 경과를 봐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불빛이 바뀌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선재의 눈빛은 더 거칠어졌다. 그는 병실 침대 옆에서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손 위로 경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경채씨.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나 누구예요? 뭐라고요? 당신은 누구고 나는 누군데요? 선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억 잃었어요? 그녀는 웃었다. 기억이요? 그게 뭐예요? 그때 문이 열렸다. 민지섭과 민수정이 들어왔다. 누나, 언니 괜찮아요? 선재가 황급히 일어섰다. 조용히 하세요. 환자 깼어요. 지섭이 물었다. 그래서 뭐래요? 뇌 수술이라도 받아야 한대요. 충격에 의한 기억상실증이랍니다. 기억상실? 지섭이 눈을 크게 떴다. 그때 침대 위에 경채가 꽃을 머리에 꽂으며 바보같이 웃었다. 나 알아요? 난 처음 보는데. 언니, 누나. 그녀는 손뼉을 치며 웃었다. 여긴 병원인가요? 와 하얗다 예쁘다. 모두가 말을 잃었다. 선재는 고개를 떨궜다. 그의 손끝이 허공에서 허무하게 떨어졌다. 이게 대가인가요? 누군가의 죄와 누군가의 복수가 결국 이런 식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누군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짙은 그림자 속의 민두식.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자식이란 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가 등을 돌리며 낮게 말했다. 이제 나라도 이 아이를 지켜야지.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그 한 걸음마다 지난 죄의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민두식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길고 무거웠다. 삶의 무게가 그의 어깨 위에 고스란히 얹힌 듯 했다. 그는 멈춰섰다. 병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있었다. 가짜처럼 맑은 그러나 어딘가 부서진 웃음소리. 민경채의 웃음이었다. 그는 문틈 사이로 그녀를 바라봤다. 머리에 꽃을 꽂은 채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지섭에게 말했다. 나 예뻐요? 이거 봐요. 분홍색 꽃이에요. 언니 왜 그래? 언니가 아니라니까요. 난 언니가 없어요. 그녀는 천진하게 웃었다. 근데 이상해요. 다들 나를 사장님이라 부르는데 난 그런 이름 아니에요. 그냥 꽃이에요. 예쁜 꽃. 그 웃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지섭은 주먹을 꽉 쥐었다. 선재씨,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라고요? 누나가 이런 꼴이 된 게 다 당신 탓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니면 뭐예요? 누나를 이용하고 버리더니 결국 이렇게 만들어. 이건 나도 원치 않았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꺼져요. 우리 누나 곁에 두지 마요. 그럴 수 없어요. 뭐라고? 이제 내가 이 사람 곁을 떠나면 진짜로 끝날 것 같아서요. 지섭은 분노를 억누르며 고개를 돌렸다. 민수정이 침대 옆에서 눈물을 훔쳤다. 언니 나야 수정이야. 수정? 그게 뭐예요? 물건 이름 같아요. 나 그거 몰라요. 언니 제발 기억해봐요. 아빠 엄마 우리 셋이서. 그런 사람 몰라요. 나 그런 기억 없어요. 언니. 시끄러워요. 머리 아파요. 경채는 이불을 걷어차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의사가 급히 들어와 진정제를 주사했다. 당분간 자극 주지 마세요. 기억이 돌아오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과정이요? 네, 기억 상실은 완전한 망각이 아니라 충격에 대한 방어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그럼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나가자 병실은 고요해졌다. 선재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야망에 찬 회장이 아니었다.
그저 잃어버린 기억 속을 떠도는 어린아이 같았다. 그때 문이 열리고 두식이 들어왔다. 모두가 일어섰다. 아버지. 지섭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냐? 우린 괜찮아요. 근데 누나가. 두식의 시선이 천천히 경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잠든 듯 고요하게 누워 있었다. 머리맡에는 분홍색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그는 다가가 조용히 그 꽃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게 뭐냐? 병실에서 찾았어요. 본인이 꽂겠다고 해서. 그럴 리가.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꽃을 싫어했어. 냄새가 답답하다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지금은 그걸 머리에 꽂고 웃고 있구나. 서리가 조용히 다가왔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이건 벌이 아니라 벌써 죄예요. 알아요. 내가 만든 죄의 결과야. 그럼 용서하세요. 용서? 날? 아니면 그 애를? 둘 다요. 난 할 수 없어. 용서는 나 같은 놈이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 속죄라도 하세요. 속죄? 그게 회장님이 말한 빚을 갚는 방법 아닙니까? 두식은 고개를 들었다. 그래. 맞아. 내가 자네한테 진 빚, 이제 갚을 거야. 저한테 진 빚이요? 당신 딸에게 한 짓, 그리고 당신 인생을 망가뜨린 죄.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해야 해. 이게 나에게 남은 마지막 일이야. 그가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문태경이 들어왔다. 회장님, 잠깐만요. 무슨 일인가? 이 일 그냥 회장님 개인의 속죄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야?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1987년의 일 JY 하우스 사건. 그건 아직 살아있어요. 그건 다 옛일이야.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거짓이 지금 이 비극을 낳았어요. 그만하자, 태경. 아직 말 안 끝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바로 그날 제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았죠. 두식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내가 아니라 누가 시켰어요. 당신 명령 없인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해라. 진실을 말해요. 서리가 태경의 팔을 붙잡았다. 그만해요. 지금은. 아니요, 지금 말해야 합니다. 태경씨. 두식이 고개를 숙였다. 그때 난 막으려 했어. 뭐라고요? 그 아이들이 탄 차에 불이 붙었을 때. 난 그걸 보며 도망쳤어. 직접 불을 붙인 건 아니지만 그들이 죽게 된 건 내 침묵 때문이야. 침묵? 돈 때문이었지. 그걸 덮으면 회사가 살고 드러나면 우린 망했거든. 그럼 결국 당신이 한 거네요. 두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태경의 눈빛이 불처럼 타올랐다. 그럼 왜 살아 돌아왔어요? 지옥에서 그냥 사라졌으면 됐잖아요. 그게 속죄야. 살아서 이 죄를 안고 가는 게. 그건 도망이에요. 진짜 속죄는.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서리가 그를 끌어안았다. 태경씨, 이제 그만해요. 그가 내 부모를 죽였는데 그의 죄는 이미 그 자식이 짊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 죄를 또 누가 이어받아야 하나요? 두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그 말이 맞아. 이제 이 죄는 내 손에서 끝내야 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난 이 회사를 내 손으로 정리할 거다. 뭐라고요? 민강유통, 이제 끝내야지. 회장님, 이 회사는 피로 세워졌어. 이제 그 피를 멈출 때야. 병원 옥상 밤하늘에 별 하나 없다. 두식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끝낼 겁니까? 김선재였다. 살아있군. 그 말 이제 그만 들을 때도 됐죠. 그럼 뭐하러 왔어? 경채씨 끝났어요. 그래서 그녀는 모든 걸 잊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게 회장님이 원하던 평화 아닙니까? 평화? 네. 당신이 만든 세상의 끝, 그게 바로 지금이에요. 아니, 그건 평화가 아니라 형벌이야. 형벌? 내 딸이 나를 몰라보는 것. 그보다 더한 형벌이 어딨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다 내려놓지. 그럼 나도 내려놓겠습니다. 너?
나도 이제 이 싸움 끝낼 겁니다. 회장님이 끝낸다면 나도 그 뒤를 따르죠. 넌 아직 젊어. 젊은 게 죄를 덜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둘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 담배불이 꺼졌다. 두식은 담배를 바닥에 던졌다. 내가 당신한테 너무 많은 빚을 졌어. 이제 와서요? 그래도 해야 해. 그럼 나 대신 경채 씨를 지켜주세요.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녀는 기억을 잃었어요. 이젠 과거의 죄를 알지도 못하죠. 그럼 새로 시작할 자격은 있는 거 아닙니까? 두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새로 시작해라. 그 아이는 이제 내 죄의 마지막 희망이니까. 그가 돌아섰을 때 병원 복도 끝에서 서리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이 사람들 결국 다 상처뿐이네요. 뒤에서 태경이 조용히 대답했다. 상처로 이어진 인연이라도 이제 끊어야죠.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야 우리도 살아남죠. 그럼 우리도 이제. 그래요. 민강 유통이 끝나면 복수도 끝나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나면 우리도 다시 살 수 있겠죠. 정말 그렇게 될까요? 이번엔 꼭 그렇게 만들 거예요. 서리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당신 이번엔 놔버리면 안 돼요. 태경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이제 절대 안 버려요. 그들의 손 사이로 새벽빛이 번졌다. 하지만 그 새벽빛을 바라보던 또 한 사람. 어둠 속의 그림자 하나가 핸드폰을 꺼냈다. 계획대로 됩니다. 민두식은 모든 걸 포기할 겁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좋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낯익었다. 장현숙. 그녀의 손끝이 유리잔을 돌렸다. 이제 남은 건 진짜 종말뿐이야. 새벽의 공기 속에서 민강유통 본사 건물이 서 있었다. 그 거대한 유리벽 위로 붉은 아침빛이 비치며 회사 로고가 서서히 빛을 잃고 있었다. 임원회의 긴급 소집 통보. 기자들은 몰려들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민두식 회장 생존 확인. 민강유통 회장직 복귀 임박. 경채 이사 기억 상실. 회사 내 혼란 증폭. 신문 헤드라인이 폭풍처럼 쏟아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민두식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주위의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다. 뒤에는 문태경과 백설이가 함께 있었다. 한 기자가 소리쳤다. 회장님, 복귀하시는 겁니까? 두식이 잠시 멈춰서서 기자를 향해 말했다. 복귀? 아니요. 오늘은 끝내러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뒤흔들었다. 이사회장 안. 임원들이 모두 일어섰다. 두식은 의자에 앉지 않았다. 그는 자리 앞에 서서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다. 이게 뭐냐면 내 사임서다. 웅성거림.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난 이제 이 회사를 정리하려 한다. 정리요? 그래. 민강유통은 나와 함께 끝난다. 그럼 후계는요? 없다. 그럼 경채 이사님은? 그 아이는 이제 회사와 상관없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 회사는 내 욕망으로 세운 회사다. 남의 피를 짜내고 눈물을 밟고 세운 집이야. 그 죗값은 내가 치러야지. 하지만 회장님, 수만 명의 직원들은요? 그 사람들은 살게 될 거야. 민강유통은 다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거다. 그러나 그 이름은 내 것이 아니야.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난 이제 모든 걸 내려놓는다. 말이 끝나자 문태경이 앞으로 나섰다. 회장님, 이건 회피입니다. 회피? 네. 속죄라면서 결국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두식의 눈빛이 번뜩였다. 너한테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있나? 있어요. 당신이 만든 거짓으로 내 부모가 죽었고 당신의 침묵이 내 인생을 빼앗았으니까. 두식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진실을 밝히세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날의 사건, 그 모든 거짓을 당신 입으로 말하세요. 그게 진짜 속죄입니다. 두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불타던 자동차, 울부짖던 한 여인의 비명, 그리고 자신의 젊은 시절이 스쳐갔다. 좋다. 그럼 말아마. 모두가 숨을 죽였다. 1987년 난 그 사건을 알고도 덮었다.
사람이 2명 죽었다. 한 명은 그들의 아버지였고 한 명은 그 아이의 어머니였다. 그 일로 한 아이가 미국으로 보내졌지. 그 아이가 바로. 그는 천천히 문태경을 바라봤다. 너였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태경에게 쏠렸다. 태경의 눈이 붉게 흔들렸다. 당신은 알고 있었군요. 그래. 하지만 그때 나는 나를 지켰지. 그게 내 평생의 죄였다. 이제 와서 말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지.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졌잖아. 진실은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이제야 내 입으로 말했으니까. 병원. 경채의 병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녀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여기 어디지? 옆에서 김선재가 책을 덮었다. 정신이 좀 돌아왔어요? 당신은 누구? 난 당신의 친구이자 죄인이죠. 죄인이요? 당신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근데 이상해요. 어떤 얼굴들이 자꾸 떠올라요. 얼굴, 아버지, 그리고 불. 누군가가 나를 밀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했다. 경채 씨, 진정해요. 아니야. 기억나요.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안 돼요. 아직 무리예요. 그날, 아버지가 나를. 그녀의 몸이 떨렸다. 나를 밀었어요. 불 속으로. 그건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내 눈으로 봤어요. 선재는 눈을 감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기억해선 안 되는 장면이었다. 그날 두식은 화재 현장에서 경채를 구하기 위해 달려갔지만 불길 속에서 그녀의 손을 놓쳤던 것이다. 그 기억이 왜곡되어 그녀의 무의식에 남은 것이었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아버지가 날 버렸어. 그건 아니에요. 믿지 마요. 경채 씨. 그녀는 선재의 손을 밀치며 소리쳤다. 다들 거짓말이야. 전부 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서리가 들어왔다. 경채 씨. 당신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랬죠?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내 딸을 지옥에 떨어뜨린 사람이라도 이제는 당신이 불쌍해요. 불쌍? 그래요. 사랑도 가족도 믿음도 다 잃은 사람.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런 말하면.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더 아프니까. 같은 시각 민두식은 법원 앞에 서 있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회장님, 회사 해체를 직접 신청하신다고요? 그래. 이건 자살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건 나의 선택이야. 지금이라도 번복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없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하지만 법원 안쪽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인 하나가 조용히 서류를 건넸다. 이건 새로운 인수계약서입니다. 서류를 받은 사람은 법원 직원이 아닌 한 외국인 변호사였다. 그의 가슴 명찰에는 작은 금빛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스텔러 홀딩즈. 바로 장현숙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미국 본사 오피스에서 유리창 너머로 서류를 바라보며 웃었다. 결국 당신이 다 정리하고 떠나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 같아, 민두식? 그녀의 손가락이 유리잔을 두드렸다. 이제 내 아들의 복수는 완성되는 거야. 그녀의 뒤편 벽에는 한 장의 낡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어린 시절의 문태경, 그리고 그녀의 아들. 둘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흐려졌다. 내 아들이 그날 죽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 자리엔 그 아이가 있었겠지.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서 난 태경을 대신 선택한 거야. 그 순간 비서가 다가와 속삭였다. 회장님, 민두식 회장이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좋아. 이제 남은 건 불꽃놀이뿐이야. 그녀는 잔을 들어 올렸다. 이제 모든 게 불타야 해. 그게 진짜 심판이니까. 한편 태경은 민강유통 본사 앞에서 서리와 함께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이 회사가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의 복수가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럼 뭐가 남죠? 살아있는 사람들. 그게 복수보다 어려운 일이네요. 그래도 해야죠. 복수는 끝내기 위해 하는 거지만 삶은 계속하기 위해 하는 거니까.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 태경아. 모태주. 큰일이야. 법원 근처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대. 뭐라고? 그게 민두식을 노린 거야. 태경의 얼굴이 굳었다. 서리가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두식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누가요? 그의 시선이 멀어졌다. 장현숙. 그 여자가. 그래요.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이 불타올랐다. 이제 진짜 막을 내릴 때가 온 것 같네요. 법원 앞은 아침부터 혼란이었다. 경찰차, 구급차, 취재진, 시민들로 뒤엉켜 있었다. 사람들은 폭탄이 설치됐다. 회장님 피신시켜라. 서로 외치며 몰려들었다. 민두식은 여전히 법원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몸을 막는 경호원을 밀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가야지.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건물 안에서는 이미 특수 폭발물 처리반이 움직이고 있었다. 검은 방호복, 하얀 장갑, 그리고 긴장된 무전음. 13번째 층, 의심스러운 가방 확인. 안에는 시계, 배터리, 전선 연결 폭발물로 추정. 해체까지 3분 남았습니다. 밖에서 경찰이 외쳤다. 모두 대피하세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그 순간 문태경이 나타났다. 회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돌아가라 태경. 지금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요. 알고 있다. 그럼 왜 들어가요? 이 죄는 나 혼자 감당해야 해.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에요. 난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다. 아니요. 아직 살아있어요. 당신이 만든 이 죄를 아직 끝내지 못했잖아요. 그럼 넌 왜 여기 있냐? 당신을 살리려고요. 그럴 필요 없다. 당신이 죽으면 진실도 묻힙니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갔어. 기자들이 다 들었잖아. 그건 절반이에요. 무슨 뜻이야? 당신이 내 부모를 죽였다는 말, 그건 장현숙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그녀가 당신과 나 둘 다 이용했어요. 서로 원수로 만들려고. 두식의 눈이 크게 떴다. 그 여자가? 그녀가 모든 걸 조작했어요. 사고의 진짜 배우는 그녀였습니다. 장면이 바뀐다. 한 고급 오피스. 벽 한가운데에는 CCTV 모니터 여러 대가 켜져 있다. 그중 하나에는 법원 현장이 실시간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그 앞에 앉은 사람 장현숙. 그녀는 잔잔하게 웃었다. 그래, 그걸 이제야 아는구나. 비서가 다가왔다. 회장님, 폭발 장치는 이미 작동했습니다. 타이머는 1분 30초 남았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었다. 이제 이 모든 거짓의 제국은 무너지는 거야.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 난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그녀는 사진 하나를 꺼내 들었다. 어린 문태경, 그리고 자신의 아들. 두 소년이 나란히 웃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내 아들이 죽었을 때 민두식은 그걸 덮으려 했어. 그리고 태경의 부모를 희생양으로 삼았지. 하지만 지금은 그래, 이제 다 정리할 거야. 내가 직접 심판해. 그녀는 버튼 하나를 눌렀다. 타이머의 빨간 불이 깜빡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법원 안. 시계의 초침 소리가 커졌다. 1분 남았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무전기로 퍼졌다. 태경이 소리쳤다. 나가요, 회장님. 너부터 나가라. 싫어요. 태경아. 당신이 죽으면 내 인생도 끝이에요. 난 당신을 증오했지만 동시에 그리워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내 아버지였으니까. 순간 시간이 멎은 듯 고요했다. 뭐라고 했지? 내 아버지였다고요. 당신이 그때 숨겼던 아이, 바로 나였어요. 두식의 얼굴이 굳었다. 그럴 리가. JY 하우스 사건의 아이는 둘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직접 내 이름을 문태경으로 바꿔서 입양 보냈잖아요. 그건 기억나죠? 그날 밤 불길 속에서 나를 품고 울던 그 얼굴. 두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그 아이가 너였구나. 이제 기억나세요? 그래서 널 처음 봤을 때 이상하게 끌렸던 거구나. 아버지. 태경아. 45초 남았습니다. 두식이 그를 밀쳐냈다. 나가.
안 돼요. 명령이다. 이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태경아, 부탁이야. 아버지. 두식은 태경을 밀쳐내고 폭탄이 설치된 방으로 달려갔다. 그의 손이 떨렸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이제 이 죄는 나 하나로 끝내야 해. 그가 시계에 손을 뻗는 순간 민두식 목소리. 문이 열리며 서리가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이걸 찾았어요. 뭐야 그건? 해체 코드예요. 장현숙 사무실에서. 그걸 어떻게 해? 모태주가 목숨 걸고 가져왔어요. 그 친구. 서리가 급히 코드를 입력했다. 8-4-1-9 마지막 숫자가 뭐죠? 몰라. 생일이에요 회장님. 뭐? 당신 생일. 1973년 11월 12일. 그녀가 입력을 마치는 순간 타이머의 빨간 불이 멈췄다. 폭발 해제 완료. 기계음이 울렸다. 모두의 숨이 멎었다. 밖에서는 경찰이 환호성을 질렀다. 성공입니다. 폭탄 해체 완료. 그러나 그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민두식은 무너지는 듯 벽에 기대었다. 끝났구나. 서리가 그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어. 태경이 다가왔다. 아버지. 그래 태경아. 그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 됐어요. 아니다. 난 널 버렸고 널 괴물로 만들었어. 아니에요. 이제 우리 둘 다 인간이에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다. 이제야 내가 용서받은 기분이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남았지? 장현숙이에요. 그 여자는 그녀가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그럼 그녀도 이미 도망쳤을 거예요. 하지만 난 그녀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 시각 장현숙은 헬기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리창 밖으로 법원이 보였다.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역시 서리와 태경 그 둘은 끝까지 방해하는구나. 비서가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획비로 간다. 계획비요? 민강 유통이 사라졌다면 이제 그 자리를 새로운 이름으로 채워야지. 스텔라그룹. 그래. 내 이름으로 세상을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럼 태경은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의 대체품이었어. 하지만 이제 제거해야겠지. 그녀는 헬기에서 도시를 내려다봤다. 태양을 삼킨 여자. 이제 마지막은 내가 직접 써야지. 병원 그 시각. 민경채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머리카락 사이로 살짝 드러난 눈빛이 차가웠다. 그들이 날 버렸어. 그녀는 천천히 손거울을 들었다. 그 속에는 예전의 경채가 아니었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이제 내가 돌려줄 차례야. 선재가 놀라서 물었다. 기억이 돌아왔다고요? 그래요. 아버지가 날 버렸던 순간도, 서리가 날 노려봤던 눈빛도, 태경이 날 밀쳐냈던 그 찰나도. 경채 씨, 진정하세요. 진정? 그건 내가 할 말이에요. 그녀는 이불을 걷어차며 일어섰다. 이제 이 세상, 내가 지배할 거예요. 그럼 당신은 아버지와 똑같아져요. 그래요. 결국 피는 피로 갚아야 하니까. 그녀는 창문을 향해 걸어갔다. 민강유통은 무너졌지만 민경채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리고 이 전쟁 아직 안 끝났어요. 밖에서는 빗방울이 다시 떨어졌다. 세상은 조용했고 그러나 그 고요 속에는 다음 폭풍의 기운이 감돌았다. 문태경은 병원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끝났을까? 백설이가 그의 옆에 섰다. 아직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럼 같이 끝을 봅시다. 그래요. 우린 너무 오래 어둠 속에 있었으니까 이제 빛을 봐야죠.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또 하나의 폭발음이 들렸다. 도시 한가운데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다. 사이렌이 울리고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뉴스 속에서 흘러나왔다. 속보입니다. 스텔라그룹 본사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테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경의 얼굴이 굳었다. 장현숙. 서리가 숨을 삼켰다.
이제 진짜가 시작됐어요.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검은 불길이 도시의 심장을 삼키듯 요동쳤다. 사이런, 샤우팅, 케이아스 그 모든 소음이 세상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도망쳤고 뉴스 카메라들은 하늘을 향해 돌아갔다. 속보입니다. 스텔라그룹 본사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장현숙 회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순간 헬리콥터의 잔해가 불길 속으로 떨어졌다. 불빛 속에서 실루엣 하나가 나타났다. 흰 정장을 입은 장현숙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결국 태양은 나를 삼켰구나. 그녀는 불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게 심판이야. 그녀의 뒤로 폭발이 다시 일어났다. 붉은 화염이 그녀의 몸을 삼켰고 순간 하늘이 번쩍였다. 장현숙의 마지막 미소가 불빛 속에 사라졌다. 병원 옥상 같은 시간. 태경이 연기를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끝났어요. 서리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아직 하나 남았어요. 누구요? 민경채.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원 방송이 울렸다. 응급실 코드 블루. 민경채 씨 병실로 의료진 출동 바랍니다. 태경과 서리는 동시에 뛰었다. 계단을 달리고 복도를 지나 문을 열었을 때 침대는 비어 있었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커튼이 바람에 펄럭였다. 그 아래 꽃 한 송이가 떨어져 있었다. 분홍빛 국화.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메모. 아버지, 기다려요. 난 아직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태경이 종이를 움켜쥐었다. 경채. 그 시각 바다 위 절벽. 민경채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차가웠다. 아버지, 당신이 세운 세상은 썩었어요.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찢어버렸다. 그 안에는 민강유통의 자녀 주식권이 들어있었다. 이건 이제 필요 없어. 조각난 종이가 바람에 흩날렸다. 이제 내가 만들 차례야. 민두식의 딸로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의 이름으로.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이 세상은 내가 태양이야.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럼 또 다른 어둠을 부르는 거야.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민두식이었다. 아버지. 그만해라, 경채야.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요. 그래.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은 없겠지. 당신은 내 인생을 다 망쳤어요. 그래, 맞다. 근데 왜 살아남았어요? 너한테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런 말 이제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가 있어. 왜냐면 내가 너를 버린 이유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였으니까.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거짓말. 불길 속에서 널 밀어낸 건 널 살리고 싶어서였어. 그때 불이 너무 세서 내가 잡으면 같이 타 죽을 것 같았거든. 그럼 왜 그 후에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찾았어. 수없이. 하지만 내 엄마가 널 숨겼잖아. 엄마가. 그래. 널 지키기 위해서.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럼 난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니. 원망해도 돼. 하지만 그 원망이 널 삼키게 하진 마라. 난 이제 당신처럼 될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라. 태양은 세상을 비추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모든 걸 태워버린다. 그의 눈빛이 깊었다. 넌 지금 그 불 속으로 들어가려는 거야. 그럼 태워버릴게요. 이 세상 전부를. 그녀가 절벽 끝으로 걸어갔다. 두식이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다. 안 돼. 놓으세요. 이러면 안 돼.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으니 내 인생의 끝은 내가 정해요. 경채야. 그녀의 손이 미끄러졌다. 두식이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았다. 놓지 마. 잡고 있어. 절대. 아버지. 그래, 아버지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러줘서 고맙다. 이제야 조금 따뜻하네요. 그래, 이제야 가족 같네. 그 순간 절벽 아래서 파도 소리가 터졌다. 두식은 그녀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바위가 무너졌다. 쾅! 태경과 서리가 달려왔을 때 절벽 끝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만 남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부서졌다. 며칠 후 바다 인근 마을. 어부들이 구조한 시신 두 구가 인양됐다.
신문 일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강유통 창업주 민두식 회장, 장녀 민경채와 함께 사망 추정. 기자회견장, 태경은 마이크 앞에 섰다. 민두식 회장의 사망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가겠다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그럼 민강유통의 향후는? 이제 없습니다. 그 이름은 사라질 겁니다. 대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착취가 아닌 상생, 거짓이 아닌 진실의 기업으로. 새 회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미소 지었다. 태양그룹입니다. 서리가 뒤에서 미소 지었다. 태양이라.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삼키지 않을 겁니다. 빛을 나누는 태양.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게 아버지가 원하던 세상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몇 달 뒤, 새로운 건물 앞 태양그룹 간판이 빛났다. 백설이는 사회공헌재단 이사장으로, 문태경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수많은 플래시가 터졌다. 그때 구석에서 기자 하나가 물었다. 그럼 이 드라마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태양을 삼킨 여자는 누구입니까? 태경이 잠시 웃었다. 그건 백설이입니다. 설이가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제가요? 그래요. 복수로 타올랐던 세상을 결국 빛으로 바꾼 사람. 누구보다 뜨겁게, 그리고 누구보다 강하게 버텨낸 여자. 그게 바로 당신이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당신은요? 난 태양의 옆에 선 그림자죠. 그림자도 빛이 있어야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당신 옆에 있을 거예요. 끝까지. 그들이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하늘을 가른 구름 사이로 태양빛이 내리쬐었다. 모든 것이 따뜻해졌고 모든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갔다. 멀리 바다 위. 하얀 새 한 마리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아래 물속 깊이 잠든 두 사람. 민두식과 민경채의 손이 나란히 맞닿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평온했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따뜻했다. 그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 자네한테 진 빚, 이제 다 갚았다. 그리고 세상은 다시 빛났다.